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 작은 마법사가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에티엔이었고 그는 작은 오두막에서 살아가며 사람들 몰래 마법 공부를 했어요. 에티엔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마법을 사랑했어요. 어린아이들이 길을 잃었을 때 그들을 집으로 인도해주거나 가뭄이 들었을 때 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말이죠. 숲은 에티엔에게 있어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는 나무와 이야기하고 동물과 춤을 추며 매일매일을 보냈죠. 숲에는 에티엔과 특별한 유대감을 가진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바로 마법의 참나무였어요. 이 나무는 1000년이 넘도록 살아오며 자신의 지혜를 에티엔에게 전해주곤 했지요. 어느 날 근처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마을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병에 걸리기 시작했고 마을 의사들은 손을 쓸 방도가 없었지요. 에티엔은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의 마법과 마법의 참나무의 도움을 빌려 병을 고치는 약초를 찾기로 마음먹었어요. 에티엔은 며칠 밤낮을 걸려 숲속 깊은 곳을 탐험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는 이전에 본 적 없는 희귀한 식물을 발견했지요. 그것은 바로 전설 속에서나 전해 내려오는 치유의 꽃이었어요. 에티엔은 조심스럽게 치유의 꽃을 수확하고 마법의 참나무의 지혜를 빌려 약을 제조했어요. 에티엔이 마을로 돌아오자 그의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약을 나누어 주었고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의 병이 기적처럼 낫기 시작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에티엔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감사 인사와 더불어 마을 사람들은 에티엔을 위해 숲 입구에 작은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에는 에티엔과 마법의 참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죠. 이것은 에티엔에게 마을과 숲이 언제나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상징이 되었어요. 그 후로도 에티엔은 계속하여 숲속에서의 조용한 생활을 이어가며 때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이야기와 숲의 마법은 오래도록 전해졌고 숲은 여전히 신비와 마법으로 가득한 곳으로 남았어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파리의 뒷골목에는 기묘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요한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특별한 날 그 별빛을 따라가면 놀라운 모험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전설이 믿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호기심 많은 어린 소년 루이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루이는 파리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모험을 즐기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에펠탑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모험 이야기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이는 우연히 할머니의 다락방에서 한 권의 낡은 일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에는 할머니가 젊었을 때 겪었던 믿을 수 없는 모험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이야기는 시작해보려던 바로 그 별빛 모험이었습니다. 일기장은 할머니가 어린 시절 별빛에 이끌려 파리의 반짝이는 밤거리로 나갔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별빛이 길을 안내하여 어둠 속에서 빛나는 신비한 꽃밭을 발견했다고 적었습니다. 그 꽃들은 마치 생명이 깃든 것처럼 무는히 빛나며 파리의 밤하늘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했고 온갖 신비한 존재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했습니다. 루이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고 깊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빛의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드디어 기운찬 별빛의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고 파리의 밤거리를 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별빛이 알려주는 방향으로 걷다 보니 마침내 루이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원은 일렁이는 별빛의 향연 속에서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 정원에서는 마법의 것들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연못에서는 별빛을 담은 물방울들이 춤을 추고 나무 사이로는 작은 요정들이 반짝이는 날개를 펼치며 날아다녔습니다. 루이는 마치 꿈속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정원의 중심에 위치한 거대한 노란 장미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신비로운 힘을 가진 그 장미는 말을 걸어왔고 루이에게 파리에 잊혀진 전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장미에 따르면 이 정원은 오래전 파리의 행복과 번영을 수호하는 마법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욕심과 다툼 때문에 그 존재가 망각되었고 마법은 숨겨진 채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장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아름다움과 평화가 다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루이는 장미의 지시에 따라 그 정원의 마법을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희귀한 꽃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꽃은 파리의 다른 지역에 숨겨져 있었고 루이는 지혜와 용기를 모아 도시 곳곳을 탐험하며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꽃은 몽마르트 언덕의 숲속에서 발견한 별빛 날이었고 두 번째 꽃은 세네 강변에서 물결과 춤추는 달빛 아이리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틀담 성당의 비밀 정원에서 숨겨져 있던 태양 튤립이었습니다. 모든 꽃을 모은 루이는 다시 신비의 정원으로 돌아왔고 새 꽃을 장미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정원이 화려하게 빛나더니 파리 전체로 그 마법이 퍼져나갔습니다. 파리는 다시 한번 사랑과 평화의 도시로 거듭났고 사람들은 루이의 모험담을 전해 듣고는 서로의 꿈과 선의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별빛 모험은 끝이 났지만 루이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파리의 밤을 더욱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파리에
밤하늘 아래서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무수히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파리지행의 별비 모험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마을에서 아름다운 백합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주황색 머리카락과 푸른 눈을 가진 소녀였으며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을 전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백합 공주는 자신의 외모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어느 맑은 날 백합 공주는 궁전 뒷뜰을 걷다가 오래된 마법의 거울을 발견했어요. 거울은 빛을 발하며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지요. 호기심 많은 공주는 거울을 잡고 바라보았는데 그 순간 거울 속에서는 평범한 전경이 아닌 기묘하고 몽환적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공주는 넋을 잃고 그 세계를 구경했어요. 그러나 거울의 세계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어요. 그곳엔 카론이라는 마법사가 있었고 그의 체스판 같은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카론은 백합공주가 거울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녀의 영혼을 거울 속에 가두려 했지요. 백합공주는 서서히 이 세계의 매력을 느끼며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어요. 하지만 똑똑한 백합공주는 위험을 깨닫고 거울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결심했어요. 그녀는 마을의 현명한 할머니를 찾아가 그 거울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그 거울은 1000년 전 무서운 마법사가 만든 마법의 거울이란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가장 깊은 욕망과 마주치게 되지만 그것에 현혹되지 않는 자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단다. 라고 말해주었어요. 백합공주는 자신이 어떤 욕망을 마주하게 될지 고민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칼론의 음모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굳은 결심을 하고 다시 마법의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거울 속으로 들어갔지요. 거울 속 세계에서 백합공주는 자신의 가장 깊은 욕망과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사랑을 찾는 것이었으며 그녀는 그것에 넘어가길 잠시 바랐으나 바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실질적인 사랑은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백합공주는 칼럼 마법사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모아 마법의 거울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풀고 모두가 안전하도록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백합공주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마을은 평화롭게 돌아왔고 사람들은 그녀를 영원히 사랑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마법의 거울은 깊은 산속에 숨겨져 다시는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백합공주는 이후로도 마을을 지혜롭게 이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이야기가 길이길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로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과 용기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베르빌에는 마리라는 용감하고 상냥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빵집에서 일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맛있는 빵을 제공하곤 했지요. 마리는 특히 바게트를 만드는 데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마리의 바게트를 맛보러 오곤 했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지만 어느 날 이 평온을 깨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마리가 잠이 든 사이 갑자기 마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는 바로 마을 근처 깊은 산속 동굴에 살고 있는 거대한 드래곤의 깨어남을 의미했습니다. 드래곤은 오랫동안 잠에서 깨어나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고 마을로 내려와 음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드래곤은 여기저기 불을 뿜으며 마을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마리의 부모님과 다른 마을 사람들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마리를 찾았습니다. 드래곤의 공격을 멈추려면 특별한 마법의 바게트가 필요하다며 그 바게트는 드래곤의 심장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마리는 그 마법의 바게트를 만들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선택됐습니다. 마리는 우선 그녀의 지혜로운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이 전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리에게 마법의 바게트를 만드는 특별한 레시피를 주며 그 바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법의 밀가루, 강력한 파란색 효모, 그리고 용의 눈물 한 방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리는 망설임 없이 위험한 탐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마리는 마을에서 먼 밀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신비한 별빛 아래서만 자라는 밀을 수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무사히 밀가루를 얻어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는 깊고 어두운 숲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곳의 가장 깊은 곳에 특별한 파란색 균이 자라고 있었고 그 효모는 마법의 바게트를 완성하는 데 꼭 필요했습니다. 숲속에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었고 마리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효모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는 드래곤의 동굴로 향했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드래곤의 눈물은 가장 힘든 재료였습니다. 마리는 드래곤과의 대결보다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드래곤에게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진심으로 설명했고 드래곤은 마리의 용기와 진심에 감동하여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을 조심스럽게 담아 돌아온 마리는 즉시 빵집으로 돌아와 바게트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재료를 조심스럽게 혼합한 후 마리는 오븐에 바게트를 구워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마법의 빛이 감돌았고 마침내 바게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마리가 바게트를 들어 드래곤에게 건네자 드래곤은 바게트를 한 입
먹고는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래곤은 더 이상 마을을 공격하지 않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뒤로 마리는 전설의 소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마리는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과 손님들에게 맛있는 바게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설의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하며 마리의 용기와 지혜를 기렸습니다. 그리고 마리는 마을의 영웅이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